유럽 인권재판소가 바야티안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서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결과로 아르메니아 정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석방하고 민간 대체 복무를 시행했습니다. 이제 저명한 인권 전문가인 닐스 무즈닉스 씨와 리처드 클레이턴 씨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사상과 양심과 신앙의 자유로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또한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이 권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도 언급합니다. 현재의 법적 표준이 유럽 인권재판소가 바야티안 대 아르메니아 사건에서 내린 판결로 인해 확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표준은 유럽 인권협약 제9조,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도 포함되죠. 신앙 때문에 병역을 이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병역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에 따른 그들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르메니아와 관련된 사건에서 유럽 인권재판소 대재판부가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전에 비교적 사소한 인권 문제로 여겨졌죠. 하지만 그 판결로 인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겁니다. 이제 거의 모든 국가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며 유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재판부에서 그처럼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거죠. 세계적인 추세를 인정한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더는 개별 회원국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인권은 국가 안보의 해가 아니라 득이 됩니다. 흔히 인권을 보장하면 안보가 위태로워진다고들 말하죠. 요즘에는 감시 체제를 강화하면서 그런 구실을 댈 때가 많죠. 예전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물론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지만 인권을 보장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권리, 즉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서 어디가 적절한 균형인지 판단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병역을 요구받는 사람들에게 거부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권리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거죠. 현재의 상황을 보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화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면 안보에 해를 주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유럽에서 이미 좋은 결과를 보고 있죠. 양심적 병역 거부가 개인의 사상의 자유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세계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인류 공통의 문제입니다. 단지 유럽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죠. 이건 원칙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효력을 지녀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판결이 파급 효과를 미쳐서 다른 회원국들이 유럽 인권재판소의 추가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바야티안 판결에는 이제 모든 국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의견은 분명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사상과 양심과 신앙의 자유로서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이 기본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나고르노 카라바흐, 싱가포르,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에 많은 사람이 수감되어 있고 한국에는 600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모두가 타인의 존엄성과 양심을 존중해 줄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